정선. 눈이 가장 먼저 내리는 마을. 그 안에서도 제일 높은 마을 석계리는 겨울이 제일 먼저 오고 제일 늦게 간다. 이른 새벽 기온은 영하 14도.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산골 마을은 조용했다. 보건소 근무 7년 차인 정미경은 이른 새벽 알람 없이도 눈이 떠졌다. 오래된 보일러가 우우 소리를 내며 집안을 데우고 있었다. 방 한켠에는 전기장판이 켜져 있었고 식탁 위엔 전날 남겨둔 묵은지와 고등어 조림이 그대로 놓여 있었다. 오늘은 눈이 오겠네. 미경은 주방 창문에 손바닥을 대보았다. 유리 너머로 살짝 서리가 앉은 창문은 바깥 세상의 기온을 그대로 전해주고 있었다. 딸 세라가 떠난 방은 그대로였다. 자주 정리도 하지 않았다. 그 방은 하나의 기억 박스였다. 이혼 후 미경은 혼자가 되었다. 남편은 부산에서 다른 가정을 꾸렸고 아들은 한 번도 본 적 없는 며느리와 함께 해외에 있었다. 연락은 명절에만. 사실상 단절. 보건소는 그런 그녀에게 삶의 리듬이었다. 매일 오전 8시 30분 이부자리 정리, 9시 도착. 출근 시간은 자율이었지만 미경은 단 한 번도 늦은 적이 없었다. 보건소에 도착하자 항상 먼저 출근해 있는 이가 있었다. 간호사님 오늘은 얼굴에 생기가 없네요. 겨울이 되면 아무래도 좀 더 피곤해지죠. 감기도 조심하셔야 해요. 감기보다 그 어르신 오늘도 오겠죠? 문자 씨가 말한 그 어르신이란 매일 아침 9시 5분에 도착하는 이춘복이었다. 그는 늘 같은 질문을 했다. 간호사 양반, 우리 딸 안 왔소. 정미경은 처음에 당황했지만 이제는 일상이 되어버렸다. 그의 말은 그대로 그녀에게 들렸다. 단순한 질문. 그러나 점차 묘한 기시감이 들었다. 왜 매일 그 딸을 기다리며 이 보건소에 오는 걸까? 미경은 조용히 이춘복을 바라보았다. 그가 걸어오는 모습에는 늘 일정한 규칙이 있었다. 고무신은 왼발이 살짝 닳아 있었고 양말은 항상 한 짝이 벗겨져 있었다. 옷은 지난 가을쯤 받았을 법한 보건소 지급 패딩이었고 손에는 언제나 똑같은 헝겊 가방이 들려 있었다. 그날은 유독 바람이 매서웠다. 미경은 손난로를 꺼내면서도 자신도 모르게 그 노인의 손이 얼마나 차가울지 상상해봤다. 그가 카운터 앞에 조용히 서 있었다. 항상 같은 말, 같은 표정. 그러나 그날은 조금 달랐다. 눈이 조금 더 흐렸고 입술이 말라 있었다. 간호사 양반 오늘은 우리 딸 대신 약 좀 받아갈 수 있을까요? 얘 어디가 편찮으시다고요?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런데 감기였던가, 열이 있었던가, 그 아이 감기에 자주 걸렸었지. 그는 먼 산을 보는 듯 고개를 돌렸다. 미경은 천천히 노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 말에는 구체적인 병명도 정확한 연도도 없었다. 하지만 그 눈빛엔 분명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리움과 후회, 책임감과 막연한 희망. 마치 자신에게 확인받고 싶다는 눈빛이었다. 그럼 일반 감기약으로 드릴게요. 비타민도 함께 넣어 드릴게요. 고맙소, 그 아이. 비타민C 좋아했어요. 상큼한 맛 난다고. 그의 말투는 한없이 다정했지만 구체적인 정보는 없었다. 미경은 문득 그가 말하는 딸이 진짜 존재하는 걸까 의심했다. 아니면 그리움이 만든 가공의 인물일까? 하지만 그렇다고 하기엔 그의 목소리와 눈빛은 너무 진심 같았다. 혹시 따님 이름은요? 그는 한참을 머뭇거리다 입을 열었다. 글쎄요, 이름이 요즘은 잘 생각이 안 납니다. 참 미안한 일이죠. 아비가 딸 이름도 못 기억하다니. 그 순간 미경은 복잡한 감정이 휘몰아치는 것을 느꼈다. 자신은 그 노인이 딸의 이름을 말해주기를 바랐던 걸까? 혹시나 자신의 이름을 말하진 않을까? 말한다면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그러나 그는 말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많은 침묵을 건넸다. 헝겊 가방을 매만지며 그의 눈동자는 창밖 어딘가를 응시하고 있었다.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며 그렇게 정확하게 과거를 말한 적이 있었던가.
기억 속에서 잊혀졌던 감정이 기어이 올라왔다. 하지만 그녀는 속내를 드러내지 않았다. 어르신, 커피 한 잔 드릴게요. 오늘은 좀 더 따뜻한 걸로. 예, 감사합니다. 미경이도 커피 좋아했는데. 그가 말했다. 이번엔 확실히 이름을 말했다. 미경은 컵을 놓던 손이 순간 멈췄다. 어르신, 그 미경이란 분 따님이세요? 그러소, 내 딸이요. 한 번 어릴 적에 헤어졌는데 다시 찾아보려 했지만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더이다. 그는 잠시 고개를 떨구었다. 그 표정은 단순한 망각이나 치매의 공백과는 다른 무게가 있었다. 찾아야 한다는 사명처럼 보였다. 미경은 한 걸음 물러서 커피포트의 스위치를 껐다. 어르신, 그 미경이라는 분, 지금은 몇 살쯤 되셨을까요? 55, 6. 나랑 마지막으로 봤을 때가 6살이었소. 그리곤 못 봤지. 아내가 데리고 떠났소. 그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다.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눈만 천천히 흔들렸다. 미경은 조용히 자리로 돌아가 앉았다. 그리고 자신의 주민등록 등본을 떠올렸다. 거기엔 아버지란 항목이 공란으로 되어 있다. 어머니는 끝끝내 아버지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그저 나쁜 사람이라 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도 그 이름은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춘복이라는 이름은 어릴 적 앨범 뒤편에서 본 적이 있다. 춘복이 그놈이라 중얼거리던 어머니의 목소리가 겹쳐 들려왔다. 그날 저녁 미경은 보건소 서류실로 들어가 이춘복의 초기 문진표를 다시 꺼냈다. 비상 연락처는 적혀 있지 않았지만 주소란에는 강릉시 회산동 3-14번지가 적혀 있었다. 그러나 민원조회 결과 그 주소지는 폐가로 등록되어 있었다. 미경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이분은 대체 왜 정성까지, 그리고 왜 나를? 그녀는 커피를 마시다 말고 헝겊 가방을 가리켰다. 어르신, 이 가방 안에 뭐 들었는지 봐도 돼요?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미경은 가방 안에서 낡은 편지 한 통과 종이 몇 장, 그리고 어린아이의 낡은 실내화를 꺼냈다. 편지지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혀 있었다. 아버지, 나는 이제 커서 간호사가 될 거예요. 병든 사람들을 고치고 싶어요. 나중에 우리 다시 만나면 내가 꼭 고쳐줄게요. 미경은 편지를 쥔 손을 잠시 멈췄다. 어딘가 익숙한 문장투와 필체. 하지만 어릴 적 편지 같은 것은 누구나 썼기에 단정할 수는 없었다.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졌지만 동시에 그녀는 그것이 우연의 일치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편지 뒷면엔 조그맣게 이름이 쓰여 있었다. 정미경 올림. 그녀는 눈을 질끈 감았다. 하지만 여전히 확신하지는 않았다. 이춘복의 기억은 희미했고 이 편지가 꼭 자신과 관련되었다고 믿기엔 증거가 부족했다. 이름이 같을 수도 있고 누군가의 딸 이름이 우연히 같을 수도 있다. 그녀는 마음속에 의심의 불씨만 살짝 남겨둔 채 조용히 가방을 닫았다. 겨울은 산 위에서 먼저 시작되었다. 12월의 정선은 새하얀 이불처럼 덮인 눈과 함께 절대적인 고요를 품고 있었다. 그 고요 속 미경은 점점 더 자신을 파고들기 시작했다. 그녀는 편지 속 이름을 지워내듯 반복해서 생각했다. 정미경이라는 이름은 세상에 흔했다. 초등학교 시절 반에만도 동명이인이 2명이나 있었다. 편지의 필체도 비슷한 나이 또래의 아이들이 흔히 쓰는 그 종류의 둥글둥글한 글씨체였다. 하지만 자꾸만 마음에 걸렸다. 그 편지를 바라볼 때마다 그리고 그 노인의 눈을 볼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쿡쿡 찔렸다. 며칠이 흘렀다. 이춘복은 그 사이에도 빠지지 않고 보건소에 찾아왔다. 미경은 그에게 일부러 질문을 줄였다. 너무 많은 것을 물으면 무언가 쏟아져 나올까 두려웠다. 대신 그의 행동을 관찰했다. 그는 늘 똑같은 시간에 왔다. 같은 자리에 앉았고 같은 말투로 인사를 건넸다.
어떤 날은 미경을 간호사 양반이라고 부르기도 했지만 어떤 날은 미라고 중얼거리다 마는 경우도 있었다. 기억은 불완전했고 감정만 남아 있었다. 보건소 직원들 사이에서도 이춘복은 화제가 되었다. 그 어르신 요양원에서 보내졌다는 말도 있던데요. 자식이 없는 거 아닐까? 있으면서 모른 척하는 건 더 못된 거고? 미경은 그 대화에 굳이 끼지 않았다. 누가 되었든 그를 진심으로 이해하려는 사람은 없었다. 마치 정해진 위치에 놓인 조각처럼 그는 동정과 외면 사이를 떠돌고 있었다. 그날 오후 미경은 주민센터에 들렀다. 정성군청 민원창구 직원은 그녀의 요청을 받고 조심스레 말했다. 이춘복 씨요? 내 보호자 등록은 안 되어 있고요. 등본상 가족도 없는 걸로 되어 있어요. 주소지였던 강릉 회산동도 빈집이고 수년 전부터 우편물 수령도 중단된 상태입니다. 혹시 병원 이력 같은 건? 예, 작년에 일산 쪽 종합병원에서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셨네요. 그 이후 기록은 없어요. 미경은 돌아오는 길 눈 덮인 골목길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마음이 무거웠다. 한 노인이 평생 짊어진 인생의 무게가 갑자기 가슴에 내려앉은 느낌이었다. 그날 밤 미경은 오랜만에 술을 마셨다. 혼자 마시는 막걸리 한 잔에 눈물이 섞였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던 밤도 이렇게 혼자였다. 그날 이후 그녀는 가족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는 일이 줄어들었다. 다음 날 아침 이춘복은 평소보다 늦게 나타났다. 한참을 기다린 미경은 괜히 불안해졌다. 하지만 십시즈음 보건소 문이 열리며 그가 들어섰다. 얼굴은 더 창백했고 걸음은 부자연스러웠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어디 불편하신 건 아니고요? 오늘은 버스를 2번이나 놓쳐서 길이 미끄럽더이다. 그는 허리를 굽혀 웃었다. 미경은 따뜻한 유자차를 건넸다. 감사합니다. 참 따뜻하네요. 예전에 우리 딸도 겨울만 되면 유자차를 달래 했지. 기억나세요? 따님 이름. 그는 한참 뜸을 들였다. 기억이 흐릿해서요. 이름이 미음으로 시작했는데 미경은 숨을 삼켰다. 이름 하나로 의미를 부여하기엔 아직 이른 단계였다. 하지만 그 소리는 그녀의 귓가에 오래 머물렀다. 그녀는 다시는 묻지 않기로 했다. 대신 오늘부터 그와 더 많은 시간을 나누기로 결심했다. 무언가를 캐내려 하기보다는 함께 있어 주는 것. 그것이 이 노인에게는 더 중요하다고 느꼈다. 그날 이후 매일 점심시간이 되면 미경은 그를 위해 국을 끓이고 반찬을 챙겼다. 그는 감사하다는 말을 수도 없이 반복했고 반찬 하나하나에 대해 오래된 기억을 꺼냈다. 어느 날은 이렇게 말했다. 된장국에 두부 썰어 넣으면 딸아이가 참 좋아했지요. 고추장이 조금 들어가야 제 맛이라며. 미경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속이 울렁였다. 마치 어릴 적 자신이 했던 말을 누군가 복사해서 다시 들려주는 듯했다. 하지만 그녀는 믿지 않기로 했다. 아직은 너무 이르다. 대신 마음 한켠에서 또렷이 느껴졌다. 이 사람, 누구의 아버지이긴 하겠지. 그리고 분명 누군가를 정말 사랑했을 거야. 그날 이후 미경은 이춘복의 가방 안에 있는 작은 물건들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다. 그는 언제나 같은 가방을 들고 다녔고 가방 속에는 낡은 수첩 하나, 삐뚤빼뚤한 글씨가 적힌 메모지 몇 장, 그리고 작은 헝겊 인형 하나가 들어 있었다. 인형은 세탁이 덜 된 듯 얼룩이 있었지만 분명 오랫동안 간직한 물건이었다. 이 인형은 따님 거예요? 예, 어릴 때 같이 뽑은 거예요. 회전목마 엿뽑기 기계에서 웃으며 손에 꼭 쥐었었지. 그게 마지막이었어. 그는 더 말하지 않았다. 미경은 그 말에 무언가를 덧붙이려다 멈췄다. 감정이 차올랐지만 지금은 그 감정에 이름을 붙일 수 없었다. 며칠 뒤 보건소에 낯선 방문객이 찾아왔다. 중년 남자였다. 그는 조심스레 이춘복을 찾아왔고 미경에게 명함을 내밀었다. 일산 동산요양병원 사회복지사입니다. 이춘복 어르신, 저희 병원에서 1년 반 정도 계셨었는데
갑자기 퇴원하셔서요. 혹시 보호자나 거쳐 아시나 해서. 보호자는 없습니다. 여기 오신 지도 2달 가까이 됐어요. 매일 보건소에 들르시고요. 사회복지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혹시 이춘복 어르신 가족 관련된 얘기 하시던가요? 미경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딸이 있다고 하세요. 이름은 잘 기억 못 하시고요. 감정적으로는 매우 애틋해 보이세요. 사회복지사는 씁쓸한 표정으로 말했다. 실은 요양병원에 있을 때도 매일 딸 얘기만 하셨거든요. 가끔 이름이 떠오른다며 미미하셨는데 끝까지 이어서 말씀은 못 하셨어요. 아마 치매 때문에 더 어려우셨을 거예요. 그 순간 미경은 자신도 모르게 손을 움켜쥐었다. 어떤 공기가 가슴 안에서 팽창하는 느낌. 말할 수 없는 무엇이 슬며시 밀려왔다. 혹시 과거 주소지나 주민등록상 정보 외에 개인, 물품 같은 건 병원에 남아 있나요? 예, 있습니다. 간단한 옷가지랑 종이 상자 하나. 그 상자, 혹시 제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사회복지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뒤 작은 택배 상자가 보건소 앞으로 도착했다. 미경은 조심스레 상자를 풀었다. 안에는 낡은 수첩, 흑백 사진 몇 장, 그리고 아이가 그린 듯한 크레파스 그림 한 장이 들어 있었다. 그림엔 분명히 아빠와 미경이라고 적혀 있었다. 뽀글한 머리의 여자아이와 수염난 남자가 손을 맞잡고 있었다. 미경은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다. 하지만 아직 말하지 않기로 했다. 지금은 아니다. 이제 조금씩 준비해 가야 한다. 그녀도 그리고 이춘복도. 어느 날 오후 보건소의 창고를 정리하던 미경은 문득 오래된 상자 하나를 발견했다. 전임 간호사가 남겨둔 개인 물품들 속에서 낡은 앨범 하나가 튀어나왔다. 먼지를 털고 넘겨보던 중 미경의 손이 멈췄다. 1986년 정선보건소 무료진료봉사 사진이라고 쓰인 낡은 흑백 사진. 그 속에는 앳된 모습의 젊은 간호사들과 함께 중절모를 쓴 남자 하나가 있었다. 웃고 있었지만 눈가에 짙은 그늘이 드리워진 얼굴. 미경은 그 얼굴에서 익숙한 인상을 느꼈다. 설마, 그는 분명 젊은 시절의 이춘복이었다. 뒷면을 돌려보자 연필로 춘복이 형 그때는 환하게 웃더니라고 적혀 있었다. 사진 속 풍경은 지금의 보건소 본관이 아닌 산 아래 작은 마을회관이었다. 그날 밤 미경은 어머니의 유품을 다시 꺼냈다. 앨범, 엽서, 오래된 전보지. 그녀는 한 장 한 장을 넘기다 어릴 적 생일날 찍은 가족 사진을 발견했다. 자신과 어머니 그리고 낯선 남자. 어머니는 이 사진을 평생 숨겨왔고 미경에게 단 한 번도 그 사람을 언급하지 않았다. 미경아, 내 아버지는 널 버리고 갔단다. 단호한 말투였다. 하지만 미경은 어느 순간부터 그 말이 온전히 믿어지지 않았다. 어머니는 자신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 그를 증오한 걸까? 아니면 증오해야만 살아갈 수 있었던 걸까? 다음 날 미경은 강릉으로 향했다. 주소지였던 회산동은 이미 허물어진 주택가였고 그 자리에 작은 주차장이 들어서 있었다. 인근에서 가게를 운영하던 노인은 그녀에게 말했다. 춘복이 아저씨? 그 양반 몇 년 전까지 여기 살았지 조용한 분이었어요. 혼자 살았는데 늘 손에 종이 들고 무언가 적고 있었어. 딸을 찾는다고 이름은 모르겠다고 하면서. 딸을 찾았다고요? 얘 매일 이 동네 슈퍼에도 와서 딸이 혹시 여기 오지 않았냐고 묻곤 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안 보이더라고. 그 말은 미경의 마음을 무겁게 했다. 그녀는 보건소로 돌아와 책상에 앉아 조용히 중얼거렸다. 내가 어째서 몰랐을까? 어째서 이렇게 오랜 시간이 흐를 때까지. 그러나 여전히 확신은 없었다. 하지만 점점 조금씩 퍼즐 조각은 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그날 밤 미경은 다시 꿈을 꾸었다. 어릴 적 아버지와 함께 손잡고 걷던 골목. 회전목마 옆에 선 남자. 그리고 분홍색 인형을 들고 환히 웃던 자신의 모습. 깨고 나서도 그 장면은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그는 정말 그녀의 아버지일까? 아니면 기억 속에서 만들어낸 환상일까?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혹시 아버지라면 왜 지금까지 이렇게 조용히 멀리서? 답은 없었다. 다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이춘복은 어김없이 보건소를 찾아올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따뜻한 차를 내어줄 것이다. 정선에도 본격적인 눈보라가 시작됐다. 창밖은 점점 희뿌해졌고 보건소 유리창엔 성에가 가득 찼다. 그런 날일수록 어르신들의 발걸음은 줄었지만 이춘복은 예외였다. 그는 여전히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도착했다. 어르신, 오늘은 좀 늦으셨네요. 산 밑 버스가 안 와서요. 걸어왔습니다. 그의 양 어깨엔 눈이 수북히 쌓여 있었다. 미경은 재킷을 벗어 그의 어깨를 덮어주고 급히 전기난로 앞 의자를 끌어다 앉혔다. 잠시만요. 따뜻한 물 금방 가져올게요. 그가 따뜻한 물을 받아들고 손을 녹이며 말했다. 겨울이 되면 자주 눈을 보게 되지요. 눈 오는 날은 꼭 우리 아이 손을 잡고 나갔었어요. 그 애가 유난히 눈을 좋아했거든요. 미경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젠 그가 그 아이에 대해 이야기할 때 별다른 질문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은 매번 흔들렸다. 그날도 눈이 내렸죠.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섰어요. 그 아이 손을 꼭 잡고. 근데 내가 왜 거기서 멈췄는지 모르겠어요. 이춘복의 말은 종종 논리 없이 흘러갔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의 혼란은 미경의 마음속 감정들과 자꾸만 닮아 있었다. 며칠 후 미경은 구청을 통해 과거 이춘복의 등본 열람 허가를 정식 신청했다. 행정 담당자는 처음엔 까다롭게 굴었지만 지역 보건소 장기 이용자라는 사정이 받아들여져 결국 구 등본을 열람할 수 있게 되었다. 그녀의 눈은 단번에 멈췄다. 잔열한 항목에 단 하나 정미경이라는 이름이 또렷이 새겨져 있었다. 숨을 내쉬는 것도 잊은 채 그녀는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다. 손끝이 떨렸다. 입술은 말라붙고 눈동자는 멍해졌다. 하지만 그녀는 서류를 다시 조용히 접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보건소 냉장고를 열어 김치를 꺼냈다. 그리고 이춘복이 늘 좋아하던 된장국을 끓였다. 어르신, 점심 드시고 가세요. 오늘은 두부 많이 넣었어요. 그 아이도 두부 좋아했어요. 참 잘 먹었는데. 그 아이가 지금 이 말을 듣는다면 기뻐할 것 같아요. 그럴까요? 내가 늘 미안했는데. 어르신, 혹시 다시 그 아이를 만난다면 뭐라고 말하고 싶으세요? 그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눈가엔 고요한 눈빛이 떠올랐다. 기다려줘서 고맙다고, 그리고 많이 사랑한다고. 미경은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금방 눈물로 번졌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날 밤 미경은 처음으로 다이어리를 꺼내 한 문장을 썼다. 아버지, 저도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펜을 내려놓고 오래도록 그 문장을 바라보았다. 보건소 앞마당에 하얀 눈이 쌓이기 시작했다. 그날은 유난히 조용했다. 전화 한 통도 진료 예약도 없었다. 마치 세상이 숨을 죽인 듯했다. 이춘복은 오지 않았다. 미경은 아침부터 초조했다. 늘 9시 5분이면 들어서던 문이 오늘따라 너무도 조용했다. 10시, 11시. 점심시간이 지나고 나서도 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오후 진료를 마치자마자 코트를 챙겨 입고 휴게소 앞 정류장으로 나섰다. 혹시라도 버스를 기다리다 다친 건 아닐까? 걸어오는 길에 눈이라도 미끄러졌다면? 불안한 상상이 꼬리를 물었다. 정류장 인근을 두 바퀴 돌고 돌아왔을 때 보건소 문 앞에 노란 패딩 차림의 노인이 서 있었다. 어르신, 그가 돌아보며 작게 웃었다. 미안하오. 오늘은 길이 너무 미끄럽더이다 넘어졌는데 다행히 지나가던 분이 부축해 주었소. 그의 무릎엔 붕대가 감겨 있었다. 미경은 말없이 그의 팔을 붙잡고 안으로 데려왔다.
물을 데우고 약을 꺼냈다. 그리고 국을 끓이기 시작했다. 오늘은 뭘 드릴까요? 아무거나요. 뭐든 간에 간호사 양반이 해준 건 다 맛있어. 그날 저녁 미경은 퇴근을 미루고 남아 있었다. 이춘복도 조용히 의자에 앉아 있었다. 바깥은 눈보라가 다시 세게 불기 시작했다. 어르신, 예, 제가 하나만 여쭤봐도 될까요? 물어보시지요. 미경은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혹시 딸을 왜 찾으시나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글쎄요,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미안해서. 그리고 그냥 보고 싶었어. 살아있는 동안 한 번은 꼭 얼굴이라도 보고 싶었어. 그 아이가 용서해 줄 거라 생각하세요? 그건 그 아이 마음이지요. 다만 내 마음을 전하고 싶소. 내 인생이 참 못났고, 못 지킨 약속도 많았지만, 그래도 하루도 그 아이를 잊은 적이 없었어. 말끝이 흐려졌다. 그는 시계를 바라보았다. 곧 마지막 버스가 올 시간이었다. 오늘은 여기서 주무시고 가세요. 괜찮소. 익숙한 바닥이요. 고마워요. 간호사 양반. 그날 밤 미경은 트레이에 국과 밥 작은 쪽지를 올렸다. 아버지, 제가 먼저 말할게요. 괜찮아요. 너무 늦지 않았어요. 그녀는 노인의 앞에 조용히 트레이를 내려놓고 뒤돌아섰다. 눈물이 눈가에 맺혔다. 하지만 아직 그의 반응은 듣지 않았다. 그 밤 보건소 유리창 너머로 마지막 눈발이 조용히 흩날리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보건소 문은 여느 때처럼 열렸다. 미경은 1시간 일찍 나와 청소를 하고 문진표를 정리했다. 시계는 9시를 지나고 있었다. 9시 5분 문이 열리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전날 눈보라로 길이 끊겼을까 걱정했지만 산길엔 벌써 몇 대의 차량이 지나가고 있었다. 9시 20분, 9시 40분 기다리던 발걸음은 끝내 들리지 않았다. 10시 보건소 전화가 울렸다. 미경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채 수화기를 들었다. 혹시 정선보건소 맞지요? 정선역 근처에서 연세 많은 어르신 한 분이 실신하신 채 발견돼 급히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주머니에서 귀 보건소 명함이 나왔어요. 한 손에 청진기를 든 채 뛰어나간 그녀는 구급차가 도착한 정선 종합병원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만난 건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조용히 누워있는 이춘복이었다. 의료진은 말했다. 고관절 골절에 저체온증 심장도 많이 약하십니다. 의식이 있으실 때도 혼잣말을 계속하시던데 미미경이 그 이름을 계속 중얼거리세요. 그 순간 미경은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손을 잡았다. 아버지 여기 있어요. 제가요. 미경이에요. 이춘복의 눈꺼풀이 천천히 떨렸다. 눈동자가 미경을 향해 움직였다. 그리고 아주 작게 입꼬리가 올라갔다. 왔구나, 우리 미경이. 그리고 그의 눈이 천천히 감겼다. 정적. 심장박동기 소리는 조용히 일직선을 그었다. 미경은 손을 놓지 않았다. 마치 그가 언제든 다시 일어날 것처럼 여전히 따뜻했던 손을 감싸쥐고 있었다.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다. 가까운 친척도 조문객도 없었지만 미경은 고요한 방 안에서 이춘복의 사진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사진 속 그의 얼굴은 희미한 웃음을 띠고 있었다. 육골은 정선의 작은 납골당에 안치되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진 검은 피석에 손을 얹었다. 이춘복 딸을 잊지 않았던 사람. 며칠 뒤 보건소 마당 한켠에 작은 매화나무 하나가 심어졌다. 나무 밑에는 돌로 된 작은 표지석이 놓였다. 기억의 자리. 그대가 매일 걸어오던 아침의 길. 이춘복이 사라진 자리는 눈처럼 조용히 녹아내렸지만 미경의 일상은 그를 기억하는 것으로 채워졌다. 점심시간이 되면 여전히 된장국을 끓였다. 보건소 창밖에서 들려오는 눈 쓸던 소리에도 정류장의 멈춘 버스 소리에도 그녀는 문득 그의 모습을 떠올렸다.
어느 날 어린 소녀가 감기약을 받으러 엄마 손을 잡고 보건소를 찾았다. 미경은 조심스레 묻는다. 감기에 자주 걸려요? 네. 겨울만 되면 기침을 많이 해요. 미경은 작게 웃으며 컵에 유자차를 따라 건넸다. 유자차 따뜻하게 마셔요. 이 차 좋아하던 어르신이 계셨거든요. 참 따뜻한 분이었어요. 소녀는 유자차를 두 손으로 꼭 쥐었다. 그날 저녁 미경은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다이어리를 꺼냈다. 마지막 페이지 그날 적었던 문장이 적혀 있었다. 아버지, 저도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아래 미경은 새로 한 줄을 적었다. 기다려줘서 고마워요. 그리고 이제 저도 누군가를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창밖에는 다시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 눈은 외롭지 않았다.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오늘의 이야기에 대해 남겨주세요.